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증시 셔터맨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시는 날 힘드셨어요? 네, 저는 뭐 여기서 가까워서요. 걸어서 한 5분 그쵸. 정도. 비가 아직도 밖에 많이 내리나요? 네, 아주 쏟아집니다. 예. 그래도 좀 와야죠. 네, 뭐 네, 오긴 와야 됩니다. 가뭄이니까 그렇죠. 또 오는 건 네. 반가운데 네. 자, 비도 오고 수요일에는 여동고 오고 또 박근영 부장님도 왔습니다. 이제 모여서 시장 얘기 해볼 텐데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던 코스피가 네. 좀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좀 아쉬운데 코스닥은 괜찮았죠? 네, 뭐 네. 코스피는 6.6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324포인트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장전에 중대본에서 뭐 거래두기 복귀를 안 한다라고 발표가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점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양시장 매도로 출발했지만 선물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다만 이제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으면서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코로나19 제약산사에 따라서 뭐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등의 관련 섹터가 강세이긴 했지만 현 단계에서 거르두기를 예전처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안도감을 좀 나타냈고 항공주들도 이제 전일 뭐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공주가 또 괜찮았고요. 그 외에 이제 WTI 유가 급락이나 원자재 하락세 때문에 면화 관련된 섬유 의복이라든지 곡물과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좋았고요. 통신이나 서비스업도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9시 50분경 하는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이제 상승이 됐는데요. 사상 첫 빅스텝인 뭐 부분은 있지만 시장에서 이미 이제 예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충격이 없었습니다. 금통위 결과는 매파적이었지만은 선반영 인식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또한 이제 추가적인 빅스텝이 아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돌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200 중심으로 현물 매수세가 전환됐고요. 선물 매수세도 확대됐습니다. 기관은 지금 3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보였고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2,341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좀 키우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 반도체나 자동차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함께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대망 증시가 오전장에 급등세를 보여서 다소 이제 이게 의아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올해 350억 달러 정도 순매도한 증시였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뭐 체크를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대만 재무부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증시 안정 기금을 조성해서 증시 방어에 나섰다라는 소식 때문에 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부럽네요. 특히 이제 그렇죠. TSMC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꺼내는 카드인데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증시 안정 기금 관련해서 이게 진행되면서 당일날 8% 급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V자 반등인 국내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야기되는 공매도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이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이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정도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금융투자는 역시나 이제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를 계속하면서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들이 재차 현물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상승폭이 제한된 요인이었는데 역시나 CPI 관련된 경계감이 이제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뭐 소폭 매도로 관망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매수했던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들이 다소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매수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뭐 부품주 할 것 없이 엄청 좋았고 그 가운데 이제 장 초반에 또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주들이 좀 후반 들어가면서 살짝 힘이 빠진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지표 발표들이 오늘 밤에 또 줄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걱정되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그쵸. 뭐 하반기 증시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 정도에 발표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비 8.8%가 가이드라인이고요. 5월에는 아시다시피 8.6% 상승했습니다. 전월비로는 헤드라인이 1.1% 상승인데 5월에는 1% 상승이니까 헤드라인 수치로 보면은 아무튼 이번에 발표되는 2월 수치가 이제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CPI
CPI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6.0%였는데 이번에 이제 YY 5.7%로 이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고 전월비로도 5월에 0.6% 상승이었지만 6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0.5%로 이제 좀 둔화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 쪽이 유가와 음식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코어 CPI는 좀 이제 확실히 꺾인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 부분이 최근에 조금 꺾였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8자냐 앞자리가 9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CPI는 헤드라인도 좀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백악관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약간 예방주사 놓듯이 많이 올랐다. 근데 out of date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지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표를 그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게 트위터에서 나온 그 사진이거든요. 딱 보면 이게 국가 문서처럼 보이잖아요. 뭐라고 영어로 많이 쓰나요? 뭐 영어로 쭉 돼 있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돌아다녔던 이 그 문서인데요. 이게 CPI 발표가 10.1%로 나올 거라는 이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위조 문서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걸 왜 만들어 예, 뿌리는 거죠?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CPI 발표 포맷을 그대로 카피해서 10.2%를 집어넣고 저렇게 이제 아예 그 서류를 만들어서 공매도 세력이 뭐 트위터 상에서 이게 어제 돌아다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별걸 다 하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10.2%라는 이제 이런 이제 루머가 이제 이렇게 공문처럼 해가지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미국장 5장의 낙폭을 키우는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급됐고요. 예, 미국 통계국에서는 이제 이례적으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지금 퍼지고 있는 CPI는 가짜다. 그 아마 그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나오는 게 진짜라고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이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IB들이 이제 CPI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례적으로 지금 UBS 한 곳만 9%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8.9%를 전망한 곳이 이제 시티, 그다음에 HSBC, 그다음에 TD, 골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8.7%를 예상한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좀 많은 그 IB들이 이제 8.8%를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포도거든요. 그래서 8.8%가 사실은 글로벌 IB들이 가장 많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요. UBS가 유일하게 이제 9% 혼자서 이제 많이 올라간다 보고 있고 8.7%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8.8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자리가 이제 9자가 이상 나오면은 약간 좀 그거는 이제 복잡해지겠죠, 머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와주고 그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독일의 6월 CPI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지는 않겠지만은 금일 이제 독일의 6월 CPI가 발표되는데 독일 6월의 CPI는 지금 5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예상대로 둔화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CPI가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그 시각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아마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그 6월의 CPI가 그 전달인 5월보다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그 전부터 이미 다음 달이 더 안 좋을 텐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이야기한 대로 지나간 데이터니까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는 조금 더 꺾일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뭐 곡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뭐 표 하나 또 준비하셨는데 이게 공매도 관련해서 하나 준비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시 안정 기금도 사실 좀 빨리 부러워요. 어떻게 좀 대만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하는 입장에서 좀 부럽거든요. 2000선 깨져야 이제 뭐 얘기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뭐 글쎄요, 뭐 어떤 의지가 있으면 또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뭐 그건 뭐 저희의 몫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시절 때 어쨌든 증시 안정 기금을 10조 7천억 정도 이제 했고 지금 이제 그때 쓰지 못하고 이제 다시 다 돌려주고 남아 있는 여분이 1,200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당장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조성 기금하겠다 하면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당시에 그게
증시안정기금 관련된 마련이 되면서 쓰지 못하고 바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대만 시장이 오늘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말들이 많으신 이제 공매도 관련된 점검을 잠깐 해봤는데요. 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보입니다. 그 박스로 이제 빨갛게 박스로 친 부분이 이제 주황색 표가 되는 부분이 공매도 잔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공매도가 떨어졌겠죠. 못했으니까요. 네. 공매를 못하니까 떨어지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어려웠고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여줬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역시나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증시 거래 대금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네.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또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또 상승폭으로 잡았던,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올 때 부분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막 급증하면서 공매도 없을 때 이제 주가들이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거래량이 최근에는 줄고 있잖아요. 거래 대금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줄고 있는데 공매도는 여전히 일정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반면 이 공매도 대금은 일정 규모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공매도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공매도를 뭐 한시적으로도 조금 뭐 좀 멈추면 안 되냐라는 뭐 이렇게 개인들 투자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어떤 금감위원장이 어쨌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고려해볼 만하다는 이야기는 일단 구두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아직 제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뭐 하나의 뭐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증시 안정 자금이나 뭐 공매도를 단기간에 좀 금지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전혀 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볼까요?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전일 히로시마 팹 정전 관련된 그리고 가동 중단 상황을 발표하면서 오늘 좀 반도체가 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실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튀었죠. 뭐 강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상학화 속에서 이제 정전으로 7월 8일 가동 중단 후에 현재 생산 영역이 굉장히 저하됐고 향후 수주에 걸쳐서 이제 다시 램프업을 할 계획인데 이 비용은 아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마 그 마이크론은 이제 반영을 하겠죠. 이 히로시마 팹 같은 경우는 월 115K 정도 수준의 규모인데요. 마이크론 전체 생산 영역의 32%를 차지합니다. 그 글로벌 디램 생산량과 비교하면은 히로시마 팹은 글로벌 디램 생산의 약 7.2%니까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피해 규모나 손상된 웨이퍼 사용량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단기 공급 물량은 이제 재고를 통해서 충당할 거니까 아무튼 재고 소진이 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이제 재고 소진이 되고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빠지는 것을 다소 조금은 슬라이스하게 좀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빠지는 거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빠지는 폭을 조금은 좀 하락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를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내면서 이 마이크론 측의 결과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업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재고도 아직까지는 조금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디램 수급에 이번에 미치는 마이크론의 사태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늘 반도체 오르진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공급적인 부분을 좀 제한하면서 재고를 좀 소진시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재고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슈와 함께 또 오늘 반도체주 특히나 대형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1, 2주 사이 보면은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엔터 이런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뭐 몇 번째 뭐 말씀드리지만 우영우라는 드라마 오늘에요. 때문에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우영우 한다고 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다시 한번 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넷플릭스 관련된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에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컨텐츠 업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였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텔레비전 예술 그리고 과학 아카데미가 13일 이제 제74회
에미상 관련된 그 후보를 발표했는데 발음 좀 잘해주세요. 에미상. 에미상. 예. 그래서 이제 비영어권 드라마 네. 최초의 뭐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고 네. 좋은 이야기죠. 그 또한 이제 6월 29일 방영 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네. 흥행하면서 뭐 제작사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사실 A-스토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 빠졌죠 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TV 채널 같은 경우에 ENA라는 채널인데 이게 구스카이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OTT 채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NA라는 채널도 방영을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동시 방영을 합니다. 13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그 공식 글로벌 탑 10 주간 차트에서 우영우는 지난주 그러니까 4일에서 10일까지 비영어 TV쇼 부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오른 국산 드라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들 모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K 컨텐츠에 대한 인기 통해서 네. 뭐 제작 물량 증가라든지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상대적인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뭐 증명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에 따라서 뭐 A 스토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도 오늘은 덱스터나 뭐 스카이라이프, 쇼박스, 위직스 이렇게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좀 관계되는 종목인데 네. 여기에 대한 뭐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를 하는 코멘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그걸 같이 봐왔는데요.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우영우 인기 때문에 이제 ENA 채널의 광고 매출이 올라갈 거면서 이 채널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매출이 이제 광고 매출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오늘 좋았는데요. 이 스카이라이프 TV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KT 산하의 KT 스튜디오 지니, 그러니까 이쪽은 KT 지분율이 100%거든요. 이 드라마 여기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IP를 보유하는 구조고 스카이라이프 TV 같은 경우는 채널을 갖고 있는 그냥 채널 업체일 뿐이고 컨텐츠 IP에 대한 수혜가 전혀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희 같은 경우는 A 스토리 그리고 KT 스튜디오 지니가 공동 제작을 했고요. A 스토리가 원천 IP를 보유하고 KT 스튜디오 지니는 이제 국내 방영권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스카이라이프 TV는 ENA 채널에서 본방과 일부 재방만 틀고 있고요. 또 재방의 일부는 ENA 드라마에서 방영되는데 ENA 드라마 채널 같은 경우는 미디어 지니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하고는 관련이 없는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채널 인지도 확대 때문에 광고 매출 급증이 예견된다. 이건 뭐 맞긴 맞지만 드라마 컨텐츠를 KT 스튜디오 지니로부터 사와에 대해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컨텐츠 확보를 위한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OPM, 그 영업이익 마진율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소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주가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우영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는 좋아하시는데 드라마는 좀 길어서 잘 보실 시간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영우를 볼 시간이 정말 없었고요. 네. 영화는 매버릭 보고 그 다음에 토르를 봤어요. 토르까지 최근에 봤습니다. 토르도 개봉했나요? 네, 토르. 예, 두 번째 러브 앤 네. 썬더 있죠. 예, 썬더 발음 잘해야 네, 됩니다. 딴다. 네. 아니 우영우 저도 주말에 몰아서 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각 콘텐츠 그 각 주제별로 1화, 2화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즌 2, 시즌 3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채팅창에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박은빈 그 여배우가 굉장히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자꾸 따라하게 되는. 그 드라마는 제가 못 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작사나 이제 PD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연 여배우를 물색하는데 박은빈 그 배우를 딱 찍었대요. 잘할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이제 박은빈 배우가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약간 자폐아 어렵죠. 연기 같은 그쵸. 걸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고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은빈 그 배우를 1년간 기다렸다고 해요. 드라마 제작 시점이 이제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네. 그걸 드라마를 제작을 안 하고 박은빈 배우가 이제 오케이 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렸다. 기다려서 와. 이제 오케이가 되면서 이제 1년 늦게 드라마가 제작된 거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대박이 난 네. 거죠. 그래서 A 스토리에 뭐 시청을 얼마나 올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또 이제 박은빈 소속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최근에 좀 올라서 아무튼 그렇죠. 주가로 봐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부담되죠.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확산되는 부분인데 네.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약간의 엔터미디어 쪽에 또
또 다른 좀 이벤트가 그래요? 하나 있어서요. 예, 우영우와 상관없이 네. 다른 이벤트가 있어서 그것도 뭐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지금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지수 관련된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예,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업계에 따르면은 CJ ENM의 OTT 티빙과 그다음에 KT 계열의 OTT 시즌이라는 이제 OTT가 있는데 이 통합에 대해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일이면 뭐 내일인가요? 그 지난 3월에 CJ ENM이 이제 컨텐츠 제작 유통 활용에 대해서 KT의 백버스 자회사인 KT 스튜디오 지니에 협력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사가 이제 뭔가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 이제 이미 소문이 좀 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참고로 티빙 같은 경우는 CJ ENM 지분율이 67.6% 최대 주주이고요. 스튜디오 룰루랄라 그리고 네이버,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이 이제 SI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 들어와 있고 JC 파트너스 등이 이제 FI 재무적 투자자로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즌의 운영사인 KT 시즌은 KT의 손자 회사로 KT 스튜디오 지니가 현재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양사가 이제 합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합산 이용자 수가 뛰어들면서 이제 컨텐츠 투자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를 보면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좀 했는데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외형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티빙 플랫폼에 시즌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KT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이 티빙 앱을 선탑재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KT는 OTT 플랫폼을 포기한 대신에 이제 컨텐츠 IP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국내 OTT 시장의 원톱은 넷플릭스죠. 뭐 월등하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티빙이 6월 들어서 오리지널 컨텐츠나 전방위적인 파트너십 효과를 누리면서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이제 MAU라 그러거든요. 이게 401만 명으로 전월 대비 90만 명이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양사가 통합하게 되면은 현재 국내 2위인 웨이브를 앞질 거로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J ENM이 이제 거의 7% 가까이 또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 이유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CJ ENM이나 덱스터 이 두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영화 외계인 플러스 일부 이게 이제 오늘 언론 시사회가 있습니다. 김태리 배우가 나오는 네, 김철희 배우도 나오고 김우빈 뭐 나오고요. 뭐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는 류준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감독이 최동원 감독인가요? 어떤 뭐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이제 나오는 분이라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OTT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의 소울 프로님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참 비키를 뚫고 오는 그 와중에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울 프로님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와 오늘 길 엄청 막히죠? 제가 보통 한 50분 정도 잡고 오는데 항상 여유 있게 오시잖아요. 제가 4시 40분쯤 나왔거든요. 네, 더 빨리 나오셨네요. 와,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보니까.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저는 중간에 그래서 차를 버리고 온 적도 있는데 오늘 참 정말 길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 다들 늦으실 테니까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숨 좀 고르시고 세팅 좀 하시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동차주 보도록 하죠. 뭐 사실 뭐 현대차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번 좀 자동차 섹터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뭐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어려웠던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사실 조금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간다 좀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뭐 움직임이 좋았던 거 봅니다. 현대차 노사가 이제 임금 협상 15차 교섭에서 뭐 합의서를 통했고요. 뭐 4년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쟁의 없이 이렇게 뭐 잘 마무리됐다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현대차 최초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국내에 이제 착공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재편과 연계해서 기존 노후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서 국내에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이 이제 생산 전용으로 이제 나온다 해서 25년도에 이제 전용 목표로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산 공장 건설 이후에 29년 만에 국내에 세워지는 뭐 첫 번째 현대차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 다 현대 위아가 이제 수혜주로 먼저 떠오릅니다. 기계나 이런 설비 장비가 들어가니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위아가 이제 현대 위아가 뭐 미국 공장을 나가도 이제 현대 위아가 가장 수혜주로 먼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군요. 우리는 위에 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위아 개그입니까? 아니 정프로님을 다들 그리워하셔가지고 네. 아줌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자기만의 현대 길을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현대차가 신공장을 지으면 사실은 위아가 가장 먼저 돋보입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거론되는데요. 그 외에도 모비스나 현대차도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센트럴 모텍이나 뭐 그 모베이스전자, 화신, 현대공업 등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장 마치고 오늘 장 마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독일 현재 매체 쥐트 도이치 차이퉁, 이름도 어렵습니다. 매체 이름이 이렇다고 해요. 네. 쥐트 도이치 차이퉁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통해서 이 BMW가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 사용을 할 거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삼성 SDI가 파트너로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유럽 순방했을 때 BMW 갔다 오지 않았나요? 그럼 영업이 잘 된 건가요? 뭐 한번 갔다 온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쪽에 이렇게 가면서 아마 좀 뭔가 뭐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BMW도 원통형 배터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뭐 오늘 시장에 그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전통적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 삼성 SDI 쪽에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을 보는 게 신흥 SEC라든지 상신 EDP, TCC 스틸, 뭐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혹시 뭐 내일 정도 시장에 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은 진짜 장중에 대형주 중에서 되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현대차에서 이 노사협상 기간에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어떤 뉴스는 열면 다 뭔가 부정적인 뉴스였는데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의 뉴스는 진짜 오랜만이었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뭔가 어쨌든 그 돌파구는 결국은 기업들이 잘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쵸. 또 하나 좀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잘 돼서 증설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그동안은 해외 증설이었거든요. 네. 특히 뭐 중국 아니면 뭐 요즘에 최근에 미국 쪽이었는데 국내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그러니까. 오랜만이라서 이게 실제 좀 뭐 일자리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판을 보면 어쨌든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10년에서 20년 정도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중간재를 되는 이런 좀 분업화된 경제에서 확실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그전부터 이런 트렌드가 있었지만 계기로 각국이 어쨌든 공급망을 자국 내지는 우방 쪽에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도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쨌든 앞으로의 증설 물량들은 한국 아니면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기업 가치들 변화에 미치는 게 상당히 좀 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 기업에서 뭔가 기업들을 골라볼 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이 좀 많거나 혹은 미국 쪽에 계속 캐펙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바닥찾기를 해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굉장히 좋고요. 제가 현대차를 이렇게 지켜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전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데, 지난주부터 괜히 현대차를 한번 사볼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공장 그래. 증설 얘기 나오고 네. 또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네. 정프로님이 사는 건 정반 꿀이었는데 저는 옆프로님 아닙니다. 거는 이제 반대 ETF네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네, 요거 3개 이상 맞추면은 ETF 출시됩니다. 이제 바로 강한국 작가님 네.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작업해서 네.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런- 지켜보겠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현대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디어 컨텐츠도 좋지만 게임주도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뭐 네. 사실 게임은 사용자 수가 급감한 부분 때문에 성장에 대한 한계, 그리고 사실 해볼 만한 게임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저도 이제 게임 유저로서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과거는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사실은 이것저것 조금 테스트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게임 말고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 중에 해볼 만한 게임이 별로 없는 느낌도 들고,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의 이탈이 사실 많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다소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또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또 뭐
뭐 집에서 이제 좀 게임 사용자 시간이 좀 많이 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겠지만 과거하고는 좀 다른 환경 그쵸. 같아요. 뭐 어쨌든 이용자 수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논리만 가지고 주가를 게임주를 이제 뭐 올라간다는 쪽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밤에 이제 중국 국가신문 출판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허가 서비스 뭐 파노 발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한국 카카오 게임즈 산하 넵튠이란 자회사의 님블 뉴런이 개발한 이터널 리턴의 모바일 버전 게임인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포함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관련된 뭔가가 이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당국은 중국 쪽은 이제 4월과 6월에 이제 45개, 60개의 파노를 발급한 바가 있고요.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뭐 게임들이 많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파노 발급 주기가 상당히 좀 짧아지고 좀 잦아지고 있고 파노를 발급받은 게임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다소 이제 파노 발급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 쪽으로 중국 쪽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좀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해당 기업인 넵튠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룽투코리아, 대원미디어, 펄어비스, 뭐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액터소프트 등 이제 중소 게임들이 많이 올랐는데 파노 발급 하나만 갖고 뭐 다른 게임들이 많이 오른 건 사실 좀 연관고리는 좀 찾기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게임 유저들이 많이 이탈한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부분들이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P2E, 그 다음에 뭐 NFT 이렇게 막 연계돼서 막 하다가 그게 수익을 못 낸다는 게 이제 딱 입증이 되니까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베 이런 게 이제 좀 나오긴 했지만 미르 M도 마찬가지고 다소 이제 좀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센티가 좀 개선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게임들이 사실 지금 뭐 매출이 눈에 띄게 나오는 게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이제 좀 기대하는 게임이 좀 적은 면이 있는데 오늘 주가 특징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들부터 시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게 섹터에 호재가 생겼을 때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보통 세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오늘 보면은 게임즈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코스닥 150 종목들이 훨씬 더 센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공매도가 누적이 돼 있다는 이제 반증이죠.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도 150 종목은 공매도를 칠 수 있고 150 밖의 종목들은 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 좀 시총이 큰 중심주들이 더 많이 오른 경향들을 보여서 외국인들이 선물이건 쇼커버만 조금만 감아줘도 사실 수급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그 게임주 상승 보면서도 진짜 공매도 엄청 쳐놨구나 여기다가 좀 그런 좀 씁쓸한 좀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은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종목의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엔터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엔터업종도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뭐 한 두어 번 정도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신보도 잘 팔리고 뭐 에스파가 160만 장 이상 뭐 돌파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 정도 방송하면서 이제 구보 판매량 구보 말씀하셨죠. 네, 구보.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쨌든 구보가 이제 신보는 그 이제 음원이 나온 그 분기가 신보고 그 분기를 넘어간 다음 분기부터 구보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 네. 그 구보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자료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엔터테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서클 차트 탑 400 기준 상반기 앨범 판매량 전년비 35% 증가한 3,500만 장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신인 걸그룹들이 이제 데뷔 기준 뭐 40에서 50만 장 정도는 충분히 팔고 있고 데뷔 2년차 그룹인 에스파와 엔하이픈은 100만 장 돌파하는 믿기 힘든 고성장. 보통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BTS 같은 경우 한 5, 6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100만 장을 넘기는 그런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엑소 같은 뭐 그런 경우도 한 6년 이상 지나서 이제 100만 장을 처음으로 돌파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인 그룹들은 1년, 빠르면 1년, 조금 늦어도 한 3년 내는 100만 장 돌파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8, 9년 정도 된 그룹도 굉장히 잘 팔고 있어서 과거에 기존의 그룹과 신규 그룹이 같이 잘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군다나 신보를 낸 뒤에
좀 오래된 구보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신규 팬덤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분기는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또 본격화됩니다. 뭐 일본 쪽에 물론 엔과 관련된 환율의 문제는 좀 있지만 일본 쪽의 컴백도 상당히 많고 콘서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 제외하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뭐 역시나 JYP, SM, YG는 이제 3분기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915억 원, 뭐 작년 대비 227% 증가하고요. JYP는 184억 원으로 91% 증가. 그리고 SM은 198억으로 SM은 다소 작년 대비 조금 빠집니다. 27% 하락. 그리고 YG가 조금 이제 하회합니다. 55억 원 정도 좀 그런데 YG는 뭐 블랙핑크가 일단 8월에 또 컴백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분기를 본다면 하이브, JYP, SM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YG는 좀 하회할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하반기 기대감이 이제 각 그 기획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단을 본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업종이 뭐 평균 밸류가 한 23배 정도까지 빠졌어요. 하이브가 고밸류를 받으면서 평균 밸류가 뭐 30배에서 35배 정도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23배 정도까지 빠지고 반등 국면이 좀 있는 국면인데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고평가를 고밸류를 주는 게 맞는지는 좀 차치하고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 기획사들이 23배 정도 받았던 데가 그 슈퍼주니어하고 엑소 같은 경우에 군대 갔을 때 그리고 예전에 적자 났을 때 이때가 23배 가장 바닥이었다고 하니까 최근같이 돈을 잘 벌면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23배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구간이 맞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죠? 메타버스는 이제 지금 그 글로벌 그 XR 전문 기업인 시어스랩이 주관한 6개사 메타버스 컨소시엄이 상반기 국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천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개발의 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150억 규모의 사업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전일 언론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체험형 가상 공간인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은 저도 뭐 안 해봤지만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경영이요? 예. 회사의 경영?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러한 형식을 활용해서 참가자들이 뭐 우주에서 외계인 캐릭터와 삼성전자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아이템으로 즐길 수 있는 뭐 가상 공간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최근 애플하고 메타 출신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 등 경쟁사에 맞춰서 AR 글라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면서 맥스트나 덱스터, MBT, 그다음에 MP,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뭐 정유주들은 당연히 좀 흔들렸지만 항공주도 오늘 뭐 그룹주 다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 이제 항공유 가격 상승이 이제 항공 섹터의 기존 악재였죠. 근데 이제 WTI 기준으로도 $100가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100가 무너졌으니까 조금 어제 빠지는 것은 약간 좀 의미 있게 좀 꺾이는 부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끈적한 하락으로 볼 수 있죠. 끈적한.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아주 이제 끈적하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스티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적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IATA에서 발표하는 7월 8일 기준 항공유 가격이 전주 한 주 전보다 8.4% 하락했고요. 1개월 전 대비로서는 17.2% 급락했습니다.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항공유 가격이 한 주 전보다 6.1% 하락했고 한 달 전 대비해서는 14.5% 하락했으니까 꽤나 이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 항공유가 1년 전과 대비한다면 여전히 80% 이상 높은 가격이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기억하나요? 마이너스 유가도 갔었잖아요. 네. 그죠.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모 자산운용의
그 뭐 이 원유 뭐 이렇게 상품이 아주 난리가 한번 롤오버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로 기억한다면 지금 뭐 진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일부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이제 항공사들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을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서 다소 조금은 그 항공주를 덥석사기가 좀 쉽지 않고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뭐 증자한다 이렇게 발표 날까 봐 좀 겁나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항공주는 그래도 그나마 꼭 살려면은 뭐 대한항공 쪽으로 좀 슬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그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뭐 전년비 12%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공급 좌석 마일은 2019년 대비 8.5% 다소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좌석 마일당 매출이 2019년 대비 2019년은 코로나 없을 때잖아요. 그때 대비 22.5%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코로나 이전 시점보다 공급 좌석 마일당 그 매출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공급 좌석 마일이 뭐죠? 이게 뭐 저도 이제 정확한 마일리지 개념을 쌓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좌석당 뭐 얼마나 멀리 가나 뭐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단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뭐 항공 티켓도 올라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 상승 우려가 있지만은 이온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아직은 들어온다. 아메리칸 항공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섹터 전반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어제 항공주가 물론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비싼 항공 티켓을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고 수요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아직은 물음표예요. 그렇죠. 최초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남아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비싸다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손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보다는 좀 짧은 곳으로 이제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멀리 가면 비싸니까 좀 짧게 가자. 이게 해외여행도 그렇게 갈 수 있어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에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가수요가 확 들어온 부분이 있어도 이게 뭐 연말까지 쭉 뭐 높은 가격을 감내하면서 수요가 들어온다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공급 좌석 마일 찾아봤더니 available seat mile 공급석을 실제 비행한 거리로 곱해 표현한 것으로 항공사의 공급 좌석 능력을 나타낸다. 공급 좌석 마일은 쉽게 보면 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좌석 마일당 매출은 그냥 가격이죠. 예. 한 시트랑 한 마일당 QRP. 얼마 몇 불에 이제 갔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 곱하기 Q 중에서 P는 조금 정체됐는데 네. 이제 P가 올라가면서 실적을 했다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 회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티켓 가격 올라가도 여행 수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항공주가 올해 좀 기대보다 좀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그냥 주변에 아마 보시면은 네. 여행에 대한 의지들은 되게 강한데 저도 가고 싶어요. 네, 막상 이제 나가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뭐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렇죠. 또 가격도 워낙 올라 있고 맞아요.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은 안 되고 패키지로 패키지 가죠. 꼭 거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단체형.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의 열망만큼 밖에 못 나가도록 하는 이런 맞아요. 장치들 때문에 실제 이 기대감이 매출화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돼 있는 것 같고 제가 근데 이제 우연찮게 주말에 뭐 이거 검색을 하다가 태그에 그 여행 카페를 가보면은 네. 다낭 갔다는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다낭이 뭐 쉽게 갈 수 있나 봐요. 베트남 다낭이 티켓 가격이 최근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오 괜찮네요. 떨어졌대요. 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호텔 숙박료는 뭐 그러니까 좀 좋은데 기준으로 한 뭐 20만 원 언저리. 정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격만 사실 맞춰지면 가죠.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주말이라도 당장 가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다낭 후기들이 많길래 어. 왜 만나봤더니 이제 다낭이 그 인천공항 새벽 시간대가 풀리면서 이제 그 비에잭 항공이라고 이제 베트남 국적 항공사가 이제 취업을 하나 네.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수요가 터지려면 좀 가격에 조정해주고 오히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이상의 Q 폭발이 더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항공은 티켓 가격 빠진다는 얘기 들리면 그때가 오히려 실적은 더 폭발한 시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다낭의 비행값과 숙소가 너무 TMI였네요. 네, 싸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보. 네, 예. 시고긴 좋아요. 예. 다낭하고 호이안 괜찮고요. 가보셨어요? 그냥 한 번 정도 가기는 가봤죠. 못 가봤어요, 저는. 네. 베트남. 날씨도 아마 지금 거기도 한국보다 더울 거예요. 지금 네. 땡볕이라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갑 속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갑이 너무 얇으니까요. 지갑에 마음을 넣어두면 조금 두꺼워질까봐. 자, 그럼 오늘 또 증시저터맨 함께했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축구 많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